우리가 가장 신뢰하던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칼을 겨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70년간 우리를 지켜온 든든한 방패가 사실은 우리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창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상해 보세요. 평범한 아침, 눈을 뜨자마자 모든 스마트폰 서비스가 차단되고 워싱턴발 속보가 TV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백악관은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적대국으로 선포하고 전면적인 경제 봉쇄와 분사적 위협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갈등이 아닙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기로 결정한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파괴적인 국가 파괴 시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냉혹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누려온 평화와 번영은 미국이라는 틀 안에서만 가능했던 일시적인 특권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돌린 명분은 단호하고 차갑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심 이익을 배신하고 중국 주도의 신기술 동맹에 가입했다는 배신자의 낙인입니다. 백악관은 즉각 적대국 교역법을 발동하여 대한민국을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합니다. 이 선언이 떨어진 직후 단 1시간 만에 우리가 가진 원화의 가치는 휴지 조각보다 못한 수준으로 폭락합니다. 달러를 기반으로 움직이던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 시스템은 즉각적인 심정지 상태에 빠집니다. 모든 외환 거래가 중단되고 해외 결제가 막히며 어제까지 세계 무대를 누비던 대한민국의 경제권은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자부심인 삼성전자입니다. 미국은 삼성을 제2의 화웨이로 지목하고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 장비를 단 1%라도 사용하는 모든 글로벌 기업에 삼성과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삼성의 반도체를 살 수 없고 삼성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장비를 수입할 수 없는 완벽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집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업데이트가 중단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지원이 끊기며 대한민국 전역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거대한 전자쓰레기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세계 1위라고 자부했던 기술력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사상두각이었음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공포는 금융시장을 넘어 우리 일상의 구석구석을 파고듭니다. 미국 주도의 스위프트망에서 대한민국이 퇴출되는 순간 우리나라는 국제거래가 불가능한 거대한 섬이 됩니다. 원유 수입을 위한 달러 결제가 막히면서 전국의 주유소는 문을 닫고 물류는 멈춰서며 마트의 진열대는 순식간에 비어갑니다. 어제까지 풍요를 누리던 중산층들이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아침과 저녁에 물가가 달라지는 경제 붕괴가 서울 한복판에서 재현됩니다. 이것은 전쟁의 포화보다 더 잔인한 조용한 학살입니다. 미국의 제재는 단순히 경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적으로 간주한 미국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격 단행합니다. 수십 년간 우리를 지켜주던 평택과 오산의 기지들이 텅 비워지고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북한과 중국의 노골적인 야욕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지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오히려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대한민국을 동북아시아의 국제적 미아로 만듭니다. 우리는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은 채 거대 강국들의 차가운 바다 위에 홀로 던져진 난파선의 처지가 됩니다.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극심한 혼란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와 미국에 다시 굴복해야 한다는 목소리, 그리고 이참에 중국에 더 밀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광장에서 충돌하며 국가는 기능 마비 상태에 이릅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생존이라는 본능 앞에 무너지고 사회적 신뢰는 증발합니다. 어제의 이웃이 먹을 것을 두고 다투는 적이 되고 국가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능력을 상실합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번영의 탑은 미국의 제재라는 단 한 번의 강풍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중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에 검은 손길을 내밉니다. 미국의 제재를 풀어줄 유일한 탈출구인 양 위장하며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과 영토를 담보로 한 노예 계약을 강요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통째로 넘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미국이라는 적을 피하려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꼴입니다. 대한민국은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터에서 스스로의 의지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전리품으로 전락합니다. 전문가들은 뒤늦게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은 미국의 질서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고. 그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 했던 대가는 국가의 소멸이라는 참혹한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누렸던 평화와 부유함이 얼마나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었는지를. 미국의 제재는 단순히 돈줄을 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너진 경제와 무너진 안보,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 위에서 최후의 생존을 고민해야 합니다. 미국의 적이 된 대한민국, 그 처참한 시나리오의 첫 번째 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멈춰버린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사투,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에서 지워져가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실패한 외교가 불러온 필연적인 비극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무거운 진실입니다. 제재의 첫 주가 지나가고 한반도에 들이온 어둠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상이 됩니다. 우리는 이를 위대한 단절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연결되어 있던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은 미국의 물리적 가상적 차단 한 번에 중세 시대에 고립된 성체로 전락합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가 한국 IP를 차단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 데이터와 개인의 기록은 클라우드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 갇혀 소멸합니다. 스마트 시티를 자부하던 서울의 교통망은 마비되고 전자결제 시스템이 멈춘 상점들 앞에는 종이화폐조차 믿지 못하는 시민들이 실물 자산을 들고 나와 물물교환을 시도하는 기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기술의 영혼을 맡겼던 국가가 치러야 할 가장 가혹한 대가입니다. 초인플레이션은 대한민국의 중산층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어제까지 수억 원을 호가하던 아파트 담보대출은 이제 의미 없는 숫자가 되었고, 당장 오늘 저녁 아이에게 먹일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결혼 반지를 팔아야 하는 현실이 닥칩니다. 원화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면서 사람들은 검은 시장으로 숨어들고 그곳에서 유통되는 달러와 금만이 유일한 생존의 끈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내로 유입되는 모든 달러와의 흐름을 추적하고 차단하며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질식시키기 위한 금융 초토화 작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유했기에 더 깊은 추락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 아비규환의 틈을 타고 중국의 포식자적 원조가 시작됩니다. 베이징은 미국의 제재를 비웃으며 대한민국에 식량과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제안의 이면에는 주권과 바꾼 노예 계약이 숨어 있습니다. 평택과 부산항의 운영권을 요구하고 삼성과 SK의 모든 핵심 기술진을 중국 공장으로 강제 이주시키며 대한민국의 주요 요충지에 중국군 주둔을 허용하라는 압박입니다. 굶주림에 지친 민심은 미국보다 중국이 낫다와 나라를 팔아먹을 수 없다는 파벌로 나뉘어 내전 직전의 혼란으로 치닫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강대국들의 거대한 장기판 위에서 찢겨나가는 재물이 됩니다. 안보의 공백은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옵니다. 주한미군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최첨단 무기들이지만 미국의 승인 없이는 시동조차 걸 수 없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들입니다. F-35 전투기의 소프트웨어는 잠겨버렸고 이지스함의 레이더는 먹통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평양은 연일 최후의 결전을 운운하며 국경 인근에서의 도발을 노고라 하고 핵 위협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굴복시키려 합니다. 미국이라는 반패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북한의 칼날과 중국의 그물만이 남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국방을 외쳤으나 그 국방의 근간조차 동맹의 기술에 종속되어 있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사회적 신뢰의 붕괴는 경제적 몰락보다 더 잔인하게 진행됩니다. 식량과 생필품이 부족해지면서 이웃 간의 약탈이 빈번해지고 정부의 행정력은 서울 도심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릅니다. 교육과 복지는 사치가 되었고 오직 오늘 하루를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만이 지배하는 정글이 됩니다. 과거 우리가 비웃었던 실패한 국가들의 모습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가졌던 서울 한복판에서 재현되는 이 역설은 국가의 번영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이었는지를 증명합니다. 미국의 적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품격과 국가로서의 존엄을 상실하는 과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이었던 K컬처와 소프트파워는 이제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에서 한국의 콘텐츠는 자취를 감추고 전 세계 팬들이 열광하던 K-팝 스타들은 제재의 벽에 가로막혀 해외 활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문화적 영향력은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 순간 가장 먼저 휘발되는 허상이었음이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동맹을 배신하고 몰락한 국가의 표본으로 전 세계 교과서에 실리게 될 것입니다. 한 세대 만에 읽어낸 한강의 기적은 단 한 달 만에 한강의 비극으로 기록됩니다. 이 지옥 같은 시나리오의 중반부에서 우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미국과의 신뢰를 저버린 지도층의 오판인가? 아니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영원한 번영이 가능할 것이라 믿었던 국민의 안일함인가?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고 그 끝에는 대한민국의 해체라는 종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침식은 더욱 가팔라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무너져가는 국가의 마지막 잔해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기 직전에 최후의 순간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불이 꺼진 서울, 희망이 사라진 거리, 그리고 주권조차 잃어버린 민족의 마지막 기록, 그 처절한 결말을 향해 시뮬레이션은 가장 어두운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차가운 내일의 예고편입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숨소리가 잦아들 무렵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민주주의 국가가 어떻게 지도 위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져 가는지 그 종말의 수순을 목격하게 됩니다. 미국의 전면적인 제재와 봉쇄가 한 달을 넘어서면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실패한 국가의 단계로 진입합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는 중단되었고 치안은 붕괴되었으며 이제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서울의 국회가 아니라 워싱턴과 베이징의 비밀 회담장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K방산의 주력 전차들과 미사일들은 연료와 부품이 없어 녹슬어가는 고철더미가 되었고 주권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는 강대국들의 거친 숨소리 앞에 비참하게 짓밟힙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서울조약이라 불리게 돼 치욕적인 항복 문서를 마주합니다. 굶주림과 내전의 공포를 견디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는 결국 베이징이 내민 독이 든 성배를 마시기로 결정합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인도적 지원과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압록강을 넘어 한반도 남단까지 내려오는 순간 대한민국의 주권은 사실상 종원을 고합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태극기 대신 오성 홍기가 펄럭이고 서울의 주요 전략 요충지에는 중국군 주둔지가 건설됩니다. 미국은 이를 방관하며 오히려 대한민국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우리를 중국의 완전한 위성국가로 밀어넣습니다. 이것은 동맹을 배신한 국가가 치러야 할 마지막 형벌이자 지정학적 자살의 완성입니다. 산업의 근간이었던 삼성과 SK, 현대차의 공장들은 중국 자본에 의해 강제로 분할 매각됩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던 엔지니어들은 기술 노예가 되어 중국 본토로 압송되거나 삼엄한 감시 아래 중국의 하청기지에서 이름 없는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지식 재산권과 원천 기술은 단 한 푼의 보상도 없이 베이징의 전리품이 됩니다. 전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메이드 인 코리아의 영광은 사라지고 대한민국은 중국의 거대한 저가 제조 공장의 일부로 전락합니다. 부의 재분배는 일어날 수 없으며 오직 중국의 허락 없이는 빵 한 조각조차 구할 수 없는 비참한 예속의 삶이 시작됩니다. 사회 구조는 더욱 처참하게 파괴됩니다. 지식인과 엘리트 계층은 이미 해외로 망명하거나 숙청되었고 남겨진 국민들은 강제적인 사상개조와 문화적 동화 정책에 노출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한글과 한국의 역사는 중국 역사의 일부로 편입되는 신동북공정의 희생양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한국어 대신 중국어를 필수 언어로 가르치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은 세대를 거듭하며 희미해집니다. 한때 세계 문화의 중심이었던 K컬처는 변방의 민속문화 수준으로 격화되어 관광객들을 위한 구색 맞추기용으로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육체적 죽음보다 더 잔인한 정신적 말살입니다. 미국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방어선을 일본에 구축합니다. 대한민국을 잃은 대가로 일본을 완전한 군사강국으로 탈바꿈시키고 한반도를 중국의 세력권으로 인정하는 대신 태평양에서의 패권을 공고히 하는 거래를 마칩니다. 대한민국은 강대국들의 전략적 타협을 위한 소모품이었음이 다시 한번 증명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라 믿었지만 실상은 동맹의 신뢰라는 가느다란 줄 위에 간신히 서 있던 위태로운 광대였을 뿐입니다. 그 줄이 끊어지는 순간 추락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최종 단계에서 우리는 거울을 보듯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번영은 권리인가? 아니면 빌려온 특권인가?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성장은 미국이 설계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토양 위에서만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토양을 스스로 걷어차고 동맹을 배신했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자주적 생존이 아니라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약육강식뿐이었습니다. 주권은 구호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내목한 국제정세 속에서의 정교한 선택과 신뢰의 축적으로 지켜지는 것임을 우리는 국가의 멸망을 통해서야 배우게 됩니다. 이제 모든 불이 꺼진 서울,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흔적을 봅니다. 한때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전 세계의 부러움을 샀던 이 나라는 이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동맹의 가치를 저버린 국가가 어떻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인류사의 가장 거대한 반면교사가 됩니다. 후대의 사가들은 기록할 것입니다.
21세기 초반 세계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던 한나라가 단 한 번의 오판과 배신으로 어떻게 어둠 속으로 침잠했는지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더 이상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를 포기했고 강대국들의 먹잇감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평화는 국어라는 것이 아니며 동맹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단순히 먼 미래의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듯 당연하게 누리는 이 평화와 풍요가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지정학적 줄타기 위에 서 있는지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만약 내일 당장 우리가 믿었던 모든 질서가 무너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에서 지워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진실은 때로 우리가 가장 외면하고 싶어하는 차가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오늘 시뮬레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험한 진실을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